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내년도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7.36%로 조사되면서 공시가격의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정부와 여당이 조금 입장차가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논의 중인 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 점이 쟁점인데 일단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정부는 밝혔거든요. 그 이유가 크게 세 가지인데 시장 안정, 그리고 형평성 문제, 정책의 일관성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온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의 골간을 흔들 수는 없다. 이게 오늘 청와대에서 다시 한번 밝힌 입장이고요. 예. 오늘 오후에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아마 청와대나 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네. 그동안 이야기해온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그 소위 탐욕적인 투자에 대해서 무거운 세금을 물림으로써 그들이 집을 좀 내놓게 해서 시장의 공급을 유도하겠다. 이게 정부 계획의 골간이잖아요. 예. 근데 이걸 근본적으로 좀 뒤집는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홍남기 부총리가 거듭해서 오늘 오전 회의에서도 강조한 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매수 심리가 굉장히 약화됐다. 예. 대출 규제 이후에 시장 과열 양상이 좀 줄어들고 매수 심리가 한풀 꺾여 있는 와중에 다주택자에 대한 그 미실현 이익이 아니라 이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이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하향 안정 흐름이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계속 연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힘을 보태기 위해서인지 사전 청약 물량을 더 이제 네. 확대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요? 글쎄, 사전 청약 물량이라는 게 결국은 실제적으로 본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단은 매수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네. 이런 선택지가 있으니 당장 시장에 뛰어들지 말라고 좀 자제시키는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시장 수요를 얼마나 확보해 줄 것인가, 그리고 공급이 얼마나 적기에 충분히 이루어질 것인가가 관건일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약간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과천의 신혼 희망타운에 대한 이 사전 청약이 있었는데 과천이라는 지역은 강남하고 가깝고 여러 가지로 그 선호하는 입지인데 반해서 이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보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집은 대부분 60제곱미터 미만의 굉장히 그 60제곱미터 미만의 상당히 작은 집들이 주로 그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작은 집들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낳고 여기서 오랫동안 정주하면서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또 공유하게 되는데 일정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런 가운데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올해보다 평균 7.36% 인상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역대 두 번째 상승률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부가 이제 공시가 현실화에 힘쓰겠다는 그런 것에 따른 거겠죠? 일단 단독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계속 그 시간대로 높이겠다. 이거는 로드맵을 그 정부가 이미 제시한 상태고요. 예. 2035년까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90%까지 시세와 맞추겠다. 네. 아파트는 그보다 5년 이른 상황의 그 로드맵을 제시한 상태인데 평균 공시가격이 올해하고 비교를 하면 7.36%가 올랐습니다. 예. 2019년에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 있는 상태였고 이게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데 집값이 올라서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집값이 서울 기준으로 봐도 두 자릿수 인상이 됐고 그 지난 1년 동안 보면 인천 같은 지역에는 30% 이상 집값이 오른 곳도 있으니까요. 집값이 올라서 그에 준해서 공시가격이 올랐는데 문제는 대선이라는 큰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공시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면 재산세 부담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3월에 국토부가 경감하는 방안을 1주택자에 한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사실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이 어디냐 하면은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모두 유명해서 알고 계시죠? 화장품 가게죠. 예, 네이처 리퍼블릭 19년째 지금 1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떨어졌단 말이죠. 네, 아무래도 집값은 올랐는데 상업 지역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코로나19 여파 때문일까요? 그리고 명동이라는 곳은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직격탄을 맞은 상권인데 서울의 주요 4대 상권을 놓고 봐도 명동은 관광객이 줄어들 경우에는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입니다. 아마 잘 기억하실 텐데 2019년까지만 해도 로드샵 1층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 3개 국어를 하셨거든요. 일본어, 중국어를 못하면 명동 화장품 가게에서는 일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든 데다가 그 오프라인으로 구매하려는 수요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주요 몫이 좋은 상권에 대한 그 가치가 종전보다는 좀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공시 가격이 사실 재산세, 이제 종부세 같은 과세 기준이 되잖아요. 그에 따라서 공시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세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당정이 지금 세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세부담에 영향을 주는 그 시점 언제쯤 올까요? 세부담에 영향을 준다. 그 내년도 재산세는 이 상황에서 추가 조정이 없으면 무조건 올라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3월에 조정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재산세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그 산식을 건드려야 되는데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산식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공시가격 곱하기 공정시장가의 비율인데 일단 공시가격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내년에 그 올라있는 공시가격 말고 올해 기준을 곱하겠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현행법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해년도의 공시가격을 여기에 산식에 투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방세법에 대한 그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회 입법 사항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건데 이게 그 1주택자 비종부세 대상의 경우에는 현재 60%가 적용이 되거든요. 40에서 그 80% 사이에서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 아마 시행령을 그 법 고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요걸 하단까지 내리면 그냥 곱하는 것 자체로 한 20% 정도 산식에서 줄어들게 되잖아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아주 큰 효과를 보기 어렵겠습니다만 이걸 가장 먼저 손대는 방법이 유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세부담 상한을 좀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역시 기획재정부와 상의가 필요하고 일부는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을지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한시적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넘어간다고 치면은 그 내후년은 다시 그럼 폭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금이?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그 현실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고민은 내년에는 그 100번 양보해서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곱해서 산식으로 값을 구한다. 그러면 차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고민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로드맵은 실거래가하고 공시가격 사이의 갭을 줄여서 실거래가에 준하는 값으로 세금을 매기겠다. 이게 정부의 로드맵이잖아요. 그런데 공시가격을 전년도 걸 계속 1년씩 미뤄서 적용하는 것도 이 로드맵과 맞지 않죠. 그리고 2년 동안에 이걸 한 번에 올라간 걸 곱하게 되면 차후에는 세금 부담이 단기에 더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이게 현행법하고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나 상한선을 조정하는 것도 다주택자는 안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또 형평성이 위반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고려할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증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지금 뉴욕 증시 나흘 만에 일자리 올랐습니다. 그 배경에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변이가 확산하고 있지만 봉쇄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때문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셨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 국민들을 상대로 연설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노하우도 있고 장비도 있고 2억 명 이상이 백신을 맞았다. 그러니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2020년 3월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어요. 네버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스터샷을 맞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미리미리 방지하자고 강조를 했는데 애국적인 의무라는 단어를 썼어요. 굉장히 그
아주 극단적인 표현인데 네. 애국적인 의무를 가지고 부스터샷을 맞아달라 이런 요건들이 충족되면 우리는 재봉쇄에 들어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고 그걸 보여주는 의지, 그걸 보여주는 그 결의를 다지는 행위로서 네. 아프리카에서 8개 나라 그 입국자들은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검토를 했었거든요. 예. 이 조치를 안 하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서 이런 것들이 가뜩이나 좀 떨어져 있는 뉴욕 증시에 약간의 희망을 좀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훈풍을 불었기 때문인지 국내 증시도 빨간색을 보였거든요. 3,000선도 잠깐 넘었던 모습을 보였는데 하지만 오미크론은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을 네. 유도하고 있고요. 여전히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는 다 같이 좋은 장은 완전히 끝난 거죠. 네. 대신 한 가지 희망을 좀 드리자면 그 올해 상분기까지는 어떤 실적이 나와도 꿈쩍도 하지 않는 때가 있었거든요. 네. 기업들이 돈을 잘 번다고 하고 향후 전망이 좋다고 하는데도 주가가 떨어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백약이 무효라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에는 주가가 차별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시클리컬이라는 말도 씁니다만 경기가 회복될 때 좋아지는 그런 주식들은 주가가 선별적으로 오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포트폴리오를 좀 가다듬으시고 추가로 공격적인 투자는 당분간 좀 주의하시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기업들의 특히 대기업들의 지배 구조가 최근에 지주회사 체제로 많이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겉으로는 굉장히 뭔가 체제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 거래 비중도 여전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우려해야 될 점은 이제 총수일과 이익을 위해서 이 내부 거래가 좀 불법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이런 점들이 좀 우려스러운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공정위가 주의하자라는 측면에서 환기를 하자는 의미로 보고서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들, 전환하지 않은 일반 기업들 27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출자 현황 수익 구조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 가운데 대표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회사로 치면 SK, LG 같은 회사가 있겠고요. 네. 일반 회사는 삼성 같은 회사가 있을 텐데 속에 그 장부를 좀 뜯어보니 총수가 있으면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회사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내부 거래 비중이 좀 높더라라는 거죠. 일반 회사에 비해서. 그리고 여기서 좀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그 내부 거래 비중을 지주회사 체제 안에 있는 회사 말고요. 네. 이 밖에 별도로 설립한 회사. 그래서 별도로 설립이 되었지만 지주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익 편취가 금지돼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회사 가운데 상당수가 총수의 2세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였다. 이런 예. 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와 그들이 지분이 없는 회사를 비교를 해보니 그들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가지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내부 거래 비중이 약 28%까지 올라갔고요. 예. 그렇지 않은 회사는 14% 정도였다고 하니까 주인, 소위 총수가 있는 회사에서 오너 일가를 위해서 이 몰아주는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있구나 이런 것들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공정한 시장 경쟁을 해치는 일은 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읽기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